킹덤 시즌2 첫 번째 명장면은 바로 좀비가 되어버린 안현대감입니다. 세자층 무리가 조학주에게 모두 잡혀버리고 조학주 한 놈만 죽이겠다던 마지막 계획 역시 실패한 그때 멀리서 웬 깃발이 천천히 다가옵니다. 좀비가 된 안현대감이죠. 세자 이창의 스승이자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던 그는 과거 수망촌의 사람들을 좀비로 만들었던 일 때문에 죄책감을 갖고 있었죠. 너희들의 희생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이 빚을 갚을 것이다. 안현대감은 이번엔 그때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지난 3년 동안 난 지옥에서 살아왔어. 또다시 그때처럼 당신의 밑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야. 세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육신을 던졌고 죽어서는 스스로 괴물이 되어서 세자의 결백을 증명하기까지 했습니다. 절대 살려 괴물로 만드십시오. 진실을 알리셔야 합니다. 와, 근데 이거 진짜 좀비가 이렇게 간지가 나도 되는 겁니까? 진짜 멋있게 생겼죠? 킹덤을 보면서 아 그래 좀비야 뭔가 하나 일 좀 내줘라 이렇게 응원하게 된 거는 정말로 처음이었던 것 같네요. 킹덤 시즌2의 명장면 두 번째는 덕성의 희생입니다. 대간반인을 모시거라! 왔다! 안현대감하고 덕성은 3년 전 전란이 일어났을 때 수망촌 사람들을 좀비로 만들어서 3만의 왜구를 물리쳤습니다. 단 500명의 군사로 전란을 수습했다는 큰 공을 세우긴 했지만은 수망촌 사람들을 강제로 희생시켰고 이 사건으로 덕성은 수망촌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좀비 사태가 터졌을 때 덕성은 스스로를 희생하면서 좀비도 맞고 수망촌 출신 영신에게 진심 어린 사과도 하는데요. 영신이 이때 사과를 받아들인 건지 아니면 여전히 복수의 심정이었는지 아주 복합적인 감정이었겠지만은 그래도 영신은 덕성이 좀비로 변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가 고통스럽게 죽지 않도록 목을 거서 목숨을 걷어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성규 씨가 연기한 덕성이 제일 기대가 됐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퇴장해서 아쉽기도 했지만은 등장 시간이 적은 거에 비해서는 아주 큰 임팩트를 남겼다. 한마디로 가성비 측면에서는 진성규의 덕성이 킹왕 짱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명장면은 왕의 머리를 벤 세자입니다. 조학주를 죽이기 위해서 문경세제로 향한 세자. 하지만 세자의 계획을 모두 알고 있었던 조학주는 좀비가 된 왕과 세자를 한 곳에 밀어넣었죠. 이 안에 전하께서 친히 왕님에 계십니다. 세자가 왕의 목을 벤다면은 왕을 시해한 역적으로 몰면 되고 왕이 세자를 물어서 좀비로 만들어버리면 골칫거리가 없어지는 셈이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결국에는 조씨 가문이 모든 권력을 차지하는 그야말로 체크메이트. 전하를 시한 대역죄인과 그 무리들을 뽑아가라! 이 장면에선 조학주의 치밀한 계략도 돋보였지만은 아버지를 정말로 그리워하면서도 결국엔 아버지의 목을 아들이 직접 베어버린 죄책감까지 잘 드러난 장면이죠. 킹덤 시즌2 네 번째 명장면은 바로 세자의 왕위 포기입니다. 전 아바마마를 참한 대역죄인 서자입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필요한 왕이 누구냐 묻는다면 대감께서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자는 임금의 유일한 아들이지만 후궁의 아들 서자기 때문에 적자는 아닙니다. 게다가 그는 역모를 시도한 대역죄인에 왕의 목까지 베어버렸죠.
여러모로 세자가 왕위에 오를 명분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원자는 무영의 아들이란 사실만 숨기면은 많은 것들이 해결됩니다. 일단 겉으로는 계비조 씨의 아들로 적통을 이어받았고, 조선의 절반은 해원조 씨 가문이 다스리니까 당연히 원자를 지지할 테고, 조선이 정치적으로는 더욱 안정되겠죠. 그리고 세자는 권력 때문에 서로 죽고 죽이는 진흙탕 싸움을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 이 권력 싸움에 신물도 났을 거고, 더 이상 누군가를 죽이고 싶지도 않았을 테죠. 세자가 아꼈던 호위무사 무영의 아이라면 더더욱 죽이기 힘들겠죠. 자, 세자는 그렇게 당장의 눈앞의 권력보다는 백성을 선택했습니다. 혈통주의니 왕가의 핏줄이니 누가 적통이니 이런 생각은 모두 버렸죠. 저도 그렇고 다른 시청자들도 그렇고 당연히 세자가 왕위에 오르기를 바랬을 테지만은 킹덤 시즌3에서도 세자는 계속 활약할 예정이니까 시즌3에서의 세자를 기대해도 좋겠죠. 이 아이는 나라의 남은 마지막 희망입니다. 원자를 이용해 잘못된 권력을 잡으려는 무리들은 모두 사라졌으니 대감께서 어린 원자를 좋은 왕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전 대감을 따르는 고든 대신들을 믿습니다. 킹덤 시즌2 5번째 명장면은 바로 세자의 귀환입니다. 자신을 따르는 이들과 함께 궁궐로 돌아온 세자. 시즌1과 시즌2 사이에 세자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정말 한눈에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자, 이때 기세가 정말 멋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관상의 수영 대군이 떠올랐습니다. 슬로우 모션에 얼굴이 천천히 드러나고 궁궐로 입성하는 연출도 거의 비슷하고요. 아마 제 생각엔 관상의 그 장면을 모티브로 촬영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자, 어쨌든 시즌1 초기의 무영과 단둘이 동네로 도망치듯 떠났던 것하고는 다르게 세자의 무리의 규모부터 정말 방대해졌고요. 시즌1에서 보여줬던 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위풍당당 카리스마 있는 기세로 왕궁에 귀환했습니다. 이게 진짜 왕의 귀환이죠. 자, 이 카리스마 덕분에 돌아오자마자 번팔을 휘어잡고 어영청도 한꺼번에 자신의 휘하로 만듭니다. 난 내가 있을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와 함께 하겠느냐? 어영청은 저를 따르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아버님? 저는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킹덤 시즌2 명장면 6번째 장면은 바로 계비조 씨입니다. 잔인하고 교활한 욕망의 화신 계비조 씨. 임금의 아들을 낳아서 권력을 얻으려고 했지만은 바로 유산하고, 이후에는 이 유산 사실을 숨긴 채 사내 아이를 훔쳐서 권력을 꿀꺽하려 했던 킹덤 최악의 빌런. 넌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 천성이 간악하고 교활했으면 어리석기 그지없었지.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계비조 씨는 언제나 빡쳐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조선시대다 보니까 여자라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하고 남자인 범일, 번팔과는 다르게 여러가지 차별을 받은 것 같은데요. 이게 쌓이고 쌓였는지 계비조 씨는 아버지 조학주대감의 독사를 감행하기도 하고, 제가 계집이란 이유만으로 언제나 경멸하고 무시하셨죠. 그 하찮았던 계집아이가 이제 모든 것을 가질 것입니다. 세자에게 왕위를 뺏길 위기에 처하자 그냥 다 같이 죽자를 시전합니다. 내가 가질 수 없다면 그 누구도 가질 수 없습니다. 조학주처럼 계략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무능하기만 한 모습인데, 좀비로 변하기 직전까지도 정신승리만 시전하죠. 보고 계십니까, 아버님? 저는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능력은 하나도 없으면서 권력욕만 엄청나게 많은 캐릭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에 계비조 씨는 마지막 정자 전투 씬에서 좀비가 된 채 나타났는데요. 권력의 부질없음이 정말 잘 표현된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비 앞에서는 그냥 모두가 평등한 고깃덩어리 먹잇감일 뿐이죠. 추가적으로 이 장면에서는 번팔이 군대에 합류해서 전투하는 장면, 그리고 세자가 덩치 큰 좀비놈 머리부터 떨어뜨려서 얼음을 깨버리는 장면까지 명장면이 정말 많이 나왔죠. 킹덤의 마지막 명장면은 바로 서비의 원자 구출 작전입니다. 궁궐 안으로 좀비러시가 들어닥치고 계비조 씨마저 좀비의 희생양이 된 이때, 원자를 발견한 유녀 서비는 원자를 구출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냅니다. 좀비들은 불을 무서워하니까 이곳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옷에다가 직접 불을 붙여서 그거를 두르고 좀비 떼로부터 탈출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다 혹은 불을 뒤집어 쓴다. 이거는 정말 웬만한 담력이 아니면은 실행으로 옮기기 힘들 텐데요. 그런데 이거를 서비가 해냅니다. 그리고 원자까지 구출하고 좀비들로부터 빠져나왔죠. 예전부터 이런 서비의 담대한 모습이 여러 번 드러났었는데 이 장면에서는 서비의 이런 용감한 모습 그리고 똑똑한 전략까지 아주 잘 드러난 장면이었던 것 같네요. 저 여인 뭐 저리도 겁이 없는지 하게 그게 네 매력이긴 하다. 자, 이렇게 해서 킹덤 시즌2의 명장면이었습니다. 지금 리뷰영삼 채널에서는 수망촌 출신 조총수 영신에 대한 깊이 있는 캐릭터 분석을 하니깐요. 지금 우측 상단에 나오는 카드를 누르셔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킹덤 콘텐츠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라갈 예정이니깐요. 구독하고 기다려주시면 재미있는 킹덤 콘텐츠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영이었습니다.